자, 오늘 보지 마시고 중개 실무 갑니다. 자, 중개 실무는 나올 만한 것만 정리합니다. 자,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자, 내가 348X 아세요? 349도 X 아예 보지 마세요. 350X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이거 다 했던 거예요. 다 X 보지 마세요. 어디까지냐면 다 하지 마시고 359로 오세요. 그 안에 보지 마세요. 오히려 헷갈리면 헷갈려. 자, 359에 그 분묘기지권 있죠? 그 찾았어요? 제1절에 분묘기지권 중요 표시하세요. 이거는 민법에서도 한 문제 나오고 중개사법에도 한 문제니까 자 그래 편합니다. 자, 이게 이제 관서법상 물건이죠. 관서법. 자, 관서법은 이제 대부분 판례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의 땅에다가 갑의 땅에다가 을이 묘를 썼죠. 자, 분묘를 설치했어요. 이 안에 시신이 이제 안치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남의 땅에 썼을 때 이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이 주위에 빈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 그러죠. 자, 의는 뭐 쉬우니까 한번 읽어보죠. 1.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 부분인 타인의 토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분묘기지권 줄거세요. 관서법상 권리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관서법상 권리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관서법상 권리다. 자, 밑에 이제 2번에 성립 내려오세요. 저 성립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1번에 토지 소유자 성락을 얻어 분묘기지권 설치하기. 이 시험에 안 나오고 2번 중요하세요. 양걸 2번. 토지 소유자의 성은 없었지만 분묘 설치한 후 동그라미 치세요. 20년간이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자는 분묘기지권 동그라미 시효 치더간다. 시효 치더간다. 조심할게. 분묘기지권을 시효 치더가는 거야. 이 소유권을 시효 치더가는 게 아닙니다. 이 소유권은 갑의 거고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치더가는 것이지 소유권 치더가는 게 아니에요. 분묘기지권이라는 물건을 치더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판례보기 중요 표시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장사법이 개정돼 가지고 2000년 이후에는 이제 분묘기지권 인정 안 합니다. 과거 것만 인정하고. 자, 판례보기 보세요. 분묘기지권의 시효치득.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면, 자, 읽어보세요. 지상권과 비슷한 유산관서법상 물건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득한다. 잘라주세요. 소유권 시효치득이 아니라 분묘기지권 시효치득한다는 법적 규범은, 자, 조심해야 돼. 2000년 1월 12일까지는 안 해도 돼. 그냥 2000년 정도. 2000년 1월 12일 법률 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자, 읽어보세요. 장사법, 줄여서 장사법이라고 그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동그라미 이전입니다. 이전 2000년 1월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는 유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죠.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장사법이 2000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이후에는 이제 분묘기지권을 폐지합니다. 이제는 분묘기지권이 없어요. 근데 법은 항상 소급을 안 한단 말이야. 이 이후에 설치한 것은 안 돼. 그러나 이 이전에, 근데 1980년도에 묘를 썼어요. 그러면 20년 지나면 시효치가 합니다. 그 점이에요. 20년 이전에 설치한 것은 20년 지나면 치등하는데 2000년 1월 13일 이후에, 이 이후에 묘를 쓴 것은 분묘기지권 시효치가 한다 안 한다? 못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것은 유지된다.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것은 기지권 시효치등 못한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2번에 3번에 공시 방법은 묘가 눈에 보여야 돼. 봉분 갑니다. 1번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비슷한 물건으로 제3자에게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는 줄거세요. 공시방법으로 봉분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봉분이 없으면 분묘기지권 취득 못해요. 따라서 자, 평평하게 매장한 거 평장하거나 암매장, 암장된 경우는 분묘기지권을 성립할 수가 없다. 잘 기억해야 돼. 봉분이 있어야 돼. 그 다음 2번 반드시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 돼요. 가묘나 예묘는 안 돼. 2번 분묘가 봉분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해도 줄거세요. 분묘 내부에 시신이 매장되어 있지 않은 가묘 또는 예묘의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가 없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4번에 이제 분묘기지권자는 양가리 2번 종중묘입니다. 종중은 종손이 가지고 있죠. 종손. 자, 갑니다. 분묘의 수 관리나 봉제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 상속인 동그라미 치세요.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송하는 것이다. 잘라주세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자는 종손이 가지는 거예요. 종손. 그래서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분묘기지권자 누구 거다? 종손 거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동그라미 치세요.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관리해 왔다면 그 분묘기지권은 종중에게 기소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원칙은 종손에게 기소하는데 종중이 묘를 관리해 왔다면 종중에게 기소됩니다. 자, 분묘기지권의 범위에서는 오른쪽 동그라미 2번 오세요. 신설할 권능은 없어요. 새로 들어오는 것은 분묘기지권이 분묘주의의 공지까지 미친다 하더라도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는 쌍분이든 단분 형태든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에 이장 권능 X입니다. 이장 권능도 없다. 이장 권능도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침해 배제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비석 등 시설물 규모나 범위가 분묘기지권의 허용 범위를 넘지 않는 한 분묘가 위치한 토지 소유권자가 철거를 하면 안 돼요. 토지 소유권에게 방해배제 청구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자, 양가로 이번에 시간적 범위는 존속기간이에요. 1번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약정기간이 존속기간입니다. 약정기간 뭐 30년이면 30년 50년 기간이 없을 때가 문제야. 그러나 분묘의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분묘가 존속하는 한 계속 존속해요. 없다면 분묘가 존속하고 분묘에 대한 수호 봉제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계속 존속됩니다. 자, 3번 조심. 3번 분묘기지권의 포기에 의사하면 포기되는 것이지 점유까지 포기해야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자, 6번에 치료 이제 조심해. 치료. 이제는 치료 취급을 해야 됩니다. 치료는 취급하여야 한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치료 취급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2번 시효 취득 중요 표시하세요. 자, 시효 취득. 자, 2000년 1월 12일 법 전부 개정된 구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자, 줄거세요.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에 관한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하였더라도 잘라주세요. 자, 줄겠습니다. 이제 시효 취급해야 돼. 분묘기지권자는 즉 종손이나 종중은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치료를 청구하면 줄거세요. 그 청구한 날부터야
치료를 청구한 날부터 치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 대판 전압이세죠. 옛날에는 치료 안 줬어요. 근데 요 판례가 이제 바뀐 거야. 자, 치료를 달라고 청구한 때부터 치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2장의 장사법은 이게 한 문제에 나오는데 여러분 보지 마세요. 틀려주세요 그냥. 애울 게 굉장히 많아요. 애울 게 굉장히 많은데 자, 애우지 마세요. 양만 많아요. 한번 쭉 지나가세요. 한 문제 나오는데 애우지 마세요. 그런 걸 애우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370페이지 문제 한번 보세요. 자, 기출 및 예상.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한 틀린 것. 자, 조금 전에 봤던 분묘 기지권이야. 자, 기억. 토지 소유자의 자, 성락에 의해서 성립하는 분묘 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자가 치료 지급 의무 존부에 관해 동그라미 쳐요. 약정했네. 돈 주겠다고 약정하면 성계되는 거죠.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당연히 분묘기지 성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미친다. 약정은 당연히 미친다. 자, 니은의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상 물건이다. 참 이게 뭔지 좀 안 좋네, 그죠? 관습법자가 빠졌어요. 관습법상 물건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관습법상 물건이다. 이게 니은 법자가 빠져 틀린 거예요. 관습상 물건이 아니고 관습법상 물건입니다. 법자가 빠져 틀렸어요. 자, 법자를 넣어야 됩니다. 법자. 자, 관습법을 문제 잘못 낸 겁니다. 사실은 법자 넣어서 기억하세요. 오타난 거예요. 디귿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토지 소유자의 성락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 시효 주장할 수 이후야 이전이야. 이후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이 바뀌었죠? 없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틀렸고 니은은 그 법을 넣어 기억하세요. 다음에 02 갑니다. 분묘기지권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해서 개공사가 중개인에게 틀린 것은 자, 설명한 거 1. 분묘기지권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없다? 등기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없다. 지금 없다. 민법이죠. 2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수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의 주위 공지 공터까지 포함한 지역까 예, 미친다 이거죠. 이 주위에 빈터까지 미친다 그랬죠. 미친다. 다음 3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이 되더라도 일부 멸실은 멸실이 아닙니다.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 멸실에 이거는 멸실이 아닙니다.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자 4번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자 새로운 분묘 설치할 권능은 안 되죠? 포함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자, 5번 요게 이제 판례가 바뀐 걸 낸 거야.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 취득했죠. 치료는 지급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일어난 갑은 분묘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 대가로 치료 지급할 의무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 무조건 이제 분묘기지권은 치료 지급 의무 있어요. 있다. 답이 5번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보지 마세요. 장사법. 자, 다음에 농지법이 우리가 한 문제에 나올 동 말동해요. 공법 시간으로 정리를 하고 농지도 자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농지법은
일단 가끔 나오니까 농지는 일단 372페이지 와보세요. 그냥 개념만 보죠. 농지법에서 농지에서 가장 중요한 농지증입니다. 1. 농지. 양걸 1번 농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자, 1번 전답 과 지목이죠. 지목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답과 그 밖에 법적 지목은 따지지 않아. 불문하고 동그라미 쳐 실제입니다.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 그래. 지목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목 불문하고 실제 지금 경작되는 토지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입니다. 3번 농지 소유 상한. 요건 좀 외우셔야 돼. 농지 소유 상한. 자, 1만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입니다.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상속으로 받아도 10,000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인농한 사람도 인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원칙은 2번이죠. 자, 주말 농장 1,000제곱미터 이하 요걸 찾아내요. 1,000제곱미터 이하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제곱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면적은 세대원 전부입니다. 세대원 전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 총 합해서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다음에 4번 농지증은 좀 중요히 표시하세요. 농지증이 자주 나오니까 농지증. 자, 의미갑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받아 농지 취득하는 자는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지증을 첨부해야 돼요. 이거는 자,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지 효력 발생 요건 아니죠. 그 다음 조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로서 잘라주세요. 농지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 자격 있다는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 취득원인들은 줄거세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민법 시간에 워낙 많이 내죠.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효력 발생 요건 아니고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양가로 2번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자, 필요한 경우 저 땡땡 적으세요. 땡땡은 법률행위 적어요.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할 때 농지증이 원칙은 필요해요. 자, 밑에 3번 외우세요. 3번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경우, 요거만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경우, 요게 이제 가끔 나옵니다. 농지증 필요 없는 경우. 자, 갑니다. 자, 옆에 살짝 적어보세요. 경자유전의 원칙. 농사 짓는 사람이 경자유전, 토지 가지고 있어요. 이걸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자, 필요 없는 경우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과 가짜 동합이죠. 국가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국가가 농지 소유할 때는 농지증 첨부 안 합니다. 다음에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 상속이죠. 상속은 법률 규정이잖아. 그리고 상속인에게 한 유증도 포함합니다. 상속인에게 죽으니까 경자유전이죠. 상속이나 상속인의 유증으로 농지 취득에 있어 소유하는 경우. 자, 3번이 법인 합병이죠. 합병도 법률 규정이잖아. 합병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
다음 4번이 가장 많이 나오죠.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 전용 협의, 농지를 다른 걸로 전용한다는 협의를 마치면 필요 없어요. 다음 5번에 공유 농지 분할입니다. 공유 농지 분할은 자 뭐야, 농사 짓는 사람끼리 분할하니까 필요 없어요. 공유 농지 분할. 다음 6번에 시효 취득이 빠졌네. 시효 취득 완성은 20년간 농사 지었잖아. 20년간 농사 지었으니까 농지증 필요 없어요. 자, 그거 하고 8번입니다. 8번 토지거래 허가, 아까 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 의제됩니다. 의제. 농지 받은 걸로 의제된다. 의제된다. 그리고 농촌이 아닌 뭐 9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내 농지죠.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쭉 지나가세요. 지나가서 자 6번 오세요. 농지 임대차 계약. 자, 농지 임대차. 농지 임대차 1. 서면 계약 원칙입니다. 서면 계약 원칙. 자, 농지 임대차.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을 반드시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면 계약. 오른쪽에 2번 임대차는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3년 이상. 임대차 계약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지는 5년 이상으로. 이건 필요 없어. 그냥 보통은 임대차는 3년 이상으로 한다. 3년 이상으로 한다. 그 점을 좀 기억하고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나오면 틀려주세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 정도 기억하고요. 자, 한번 나와서 옛날 거 못 끼웠는데 29회 거 한번 볼까요? 자, 29회 자 383페이지. 자, 기출문제. 최근 29회에 나왔어요. 01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 자, 1번 경매로 농지를 자 매수하려는 경우. 자, 경매는 매매입니까? 매매가 법률행위 아니에요. 에? 그 법률 규정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잖아요. 1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는 매수 신청 시에 농지 취득 자격을 제출해야 한다. 잘못됐죠. 이건 매수 신청할 때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경락 결정기일입니다. 매각 결정기일에 제출하면 돼요. 자, 경락 결정기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이 1번이고 다음 2번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라 당연히 임대 지위 성계한 걸로 간주합니다. 지위 성계한 걸로 본다. 3번은 반드시 좀 외워야 돼요. 워낙 많이 나와요.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협의 마쳤으니까 농지증 제출 안 합니다.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4번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당연히 발급신청권 보유하게 됩니다. 자, 5번도 반드시 외워야 돼. 주말농장. 주말 체험 영농을 농지 소유는 줄거세요. 세대원 전부입니다. 전부. 부부 합산이야. 세대원 전부가 총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총합산 1000제곱미터야.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총합산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고 뭐 계속 같은 문제들이에요. 한 장 넘겨보세요. 03번 27회네. 자, 27회 개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계획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1번 주말 체험 농용은 1000제곱미터 미만 부부 합산이야. 총 세대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000제곱 미만으로 소유할 수가 있다. 그렇죠? 각각
각각이 아니잖아. 총합산해야 돼. 한 세대 부부 총합산 1000제곱미터. 이걸 이제 가장 많이 냅니다. 부부 총합산이야. 남편 1000, 부인 1000이 아니야. 합산 1000제곱미터 미만만 주말농장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답 1번 나왔고, 2번 농업 경영하려는 자는 농지임대차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3번 농업법인의 합병은 법률 규정이죠. 농지증 필요 없어요. 농지증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자, 4번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군대 같네요.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으면 3년 약정된 걸로 본다. 예, 5번은 그냥 외우죠 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입니다.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법에서 많이 내요. 자, 밑에 이 4번도 그냥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개공사가 설명한 내용 틀린 것. 자, 1번 주말 농장 계속 나오죠.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지 소유할 때는 세대원 전부가 맞네요.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다음 2번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도 이것도 뭐 매매니까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됩니다. 자, 3번 농지 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어 농업 경영하는 임대는 서면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매년 나오는 게 나온단 말이야. 농지법은. 4. 임대 농지를 양수하는 자는 지위승계죠. 농지법에 따른 임대 지위승계한 걸로 본다. 자, 5번 아까 나왔던 거예요. 경매는 법률행위야,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이니까 농지증 필요 없어요. 경매로 농지 매수하면 매수 신청 시 농지증 제출할 필요가 없다. 경락기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그 금인 정도 보죠. 자, 특별조치법에 자, 등기 신청 보세요. 자, 이전 등기 신청은 60일 이내에 좀 외워야 됩니다. 자, 헷갈리면 안 돼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 이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부동산 소위 내용으로 계약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해진 60일 내입니다. 60일 이내에 소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1번 박스 안에 1번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부담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퀄 적으세요. 자, 이거는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의 경우는 반대 거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이야. 쉽게 해서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등기 신청해야 돼요. 그 다음 2번 계약당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걸 적어서 이거는 편무계약이죠.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됩니다. 쌍무계약은 급부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뒤에 소유등기하고,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소유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이제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합니다. 옆에 적으세요. 3학년 1반 그 정도만 처벌한다고만 기억. 처벌한다.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 중간생략할 때 했던 단속 규정. 처벌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메뉴 3번 보존 등기도 60일 내 신청해야 돼. 자, 갑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소유권 이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한 자는 다음과 고정의 날로부터 60일 내 소보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60일 이내만 기억하세요. 자, 2절에 금인 신청, 이건 가끔 내니까요. 금인 보죠. 금인 의제 아까 두 군데 했잖아요. 자, 1. 금인 대상은 계약 동그라미 치세요. 계약을 원인으로 해요. 계약이 원인이에요. 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등등 모든 계약을 원인으로 소이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다음 갖고 사항 기재된 계약서에다가 금인 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그 권한이 받은 자, 즉 동장 금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일명 금인계약이에요. 금인. 자, 박사는 1. 당사자 2. 목적보다는 3. 계약연을 자 5.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을 때는 중개업자 금인받아야 금인 이번에 판결서에도 금인 제출해야 됩니다. 판결서 나갑니다. 법 3조 제1항의 경우에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이 집행력이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 있는 조서 줄여서 판결서 등인 때에도 판결서 등에 금인받아 제출해야 돼. 자, 매매 계약서에도 하고 판결받은 판결에도 금인받아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박스를 외우는 방법이 왼쪽 금인 대상 이퀄 적으세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이 등기하는 경우.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이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원인이 계약이 돼야 돼. 자, 당연히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 금인대상 1.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분양권도 금인받아야 돼요. 오른쪽에 입광고는 금인 안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 다음 3번 계약이죠. 계약. 1. 계약서. 계약서 이름 따지지 않아.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정여계약서,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등등. 그 다음에 2번 조심하세요. 판결서에도 받아야 됩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문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안 받는 거 나오는데 이건 계약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 다음 맨 밑에 자, 토지 거래 허가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옆에 적어 이거는 금인받은 걸로 본다 의지했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허가 받으면 금인받은 걸로 본다. 또 거래 신고에서는 거래 신고하면 허가 금인받은 걸로 본다 그랬어요. 양가리 이번에 금인 신청권자는 자 이건 기억합시다. 특조법 3조 규정이야. 동그라미 금인은 계약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입니다. 1인. 이건 둘이 갈 필요 없어요. 매도인 혼자 가도 되고 매수인 혼자 가도 되고 중개업자 혼자 가도 돼요. 그 위임을 받은 자 그리고 계약서 작성한 변호사나 법무사나 개공사가 단독으로 혼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인은 완전히 형식적이에요. 중간생략 등기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의 제출서는 금인 신청할 때는 자 계약서라면 계약서 원본, 만약에 판결 받았다면 판결서 등 정본을 제출해야 돼요. 자, 정본이란 것은 판사가 도장 딱 이거 정본입니다 라고 도장 찍은 걸 정본이라 그래. 자, 금인 기간은 시장, 군수구청, 읍면 동장도 돼요. 읍면 맨 밑에 2번 읍면 동장도 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반드시 형식적이야. 다음 페이지 갑니다. 4번 형식적 심사입니다. 계약서 가면 그냥 툭 찍어줘요. 형식적 심사. 그리고 5번에 자 세무서장이 한부 송부해 줍니다.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위 등기하니까 취등록서 받았느냐 세무서장에게 송부가 됩니다. 자, 오른쪽 그 기출문제 한번 보시죠. 어떻게 내는가. 요새는 잘 안 내요. 자, 1번 개공이 중개한 계약 중 특조법에서 자 금인 받아야 되는 거. 금인 뭐였죠? 계약을 원으로 소위 등기니까 계약서하고 판결문이야. 소위 등기 1. 지상권 설정 계약서 X네요. 2. 정여 계약서 계약서 답 나왔죠? 1. 답 2번이고 3. 임대차 안 받고 4. 전세권 5. 저당권. 오로지 2번과 같이 자 계약을 원으로 소위 등기하니까 매매계약, 정여계약, 교환계약 이런 것만 봤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 답이 2.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 받으러 갈 때는 뭐가요? 토지거래 허가는 1번이죠. 지상권 설정 계약도 허가 받아야죠. 그런 헷갈리면 안 돼. 자,
자, 02로 가보죠. 갑이 을 소유 X 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 옳은 것. 자, 1번 매수니까 매매입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 계약서 금인 신청할 수가 없다. 아니죠? 있다죠? 있다. 2번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 토지. 자, 저당권 설정은 금이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금이는 오로지 뭐라 그랬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위 등기할 때 만든 자잖아. 저당권은 금인 안 받습니다. 금인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3번 병이 X 토지에 대하여 자 나왔네. 매매를 원인으로 계약이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위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게 본등기입니다. 본등기 할 때는 금인 대상이 된다. 정확해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위 등기니까 답 3번. 4번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겨우 받았네요. 거래 신고했으니까 금인 받은 걸로 간주되죠. 간주했으니까 또 받을 필요 없죠. 겨우 받으면 계약서에 금인 받지 않아도 소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한 번밖에 안 받습니다. 자, 5번 병으로부터 금인 신청받은 X 토지 관할청이 자 금인할 때 아까 실질적 심사라 그랬어, 형식적 심사라 그랬어요. 형식적이죠. 금인할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 확인하면 안 돼요. 형식적 심사만 해야 돼. 형식적 심사. 네, 이렇게 하고 남은 게 뭐 실명법가 몇 개 남았는데 이거 내일 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